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 처음엔 그냥 푸념인 줄 알았습니다. 은퇴하면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심심하다. 회사 다닐 때가 나았지. 그런데 그 말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뭐가 재미가 없다. 괜히 사는 것 같다. 내가 없어도 되지 않겠냐. 그때도 우리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아빠가 왜 그래. 그리고 1년 뒤 아버지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노인 우울증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분이 가라앉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조용하게 가장 늦게 발견되는 병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티가 잘 안 납니다. 젊은 사람은 울고 화내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대신 말수가 줄어듭니다. 전화가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말이 없으셔. 나이 드니까 그렇지. 우리는 노화와 우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큰 사건입니다. 감이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었는데 집에서는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존재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역할이 줄어들수록 자기 가치에 의문을 갖습니다. 나는 지금 뭐지? 이 질문이 시작되면 우울은 천천히 들어옵니다. 노인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자살 통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입니다. 젊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릅니다. 오래 생각합니다. 조용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모릅니다. 설마 그럴 줄 몰랐다.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노인 우울증은 감정으로 드러나지 않고 몸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욕이 떨어집니다. 잠이 줄어듭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 아프다고 느낍니다. 이걸 가면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픈데 몸이 대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어느 74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2년은 괜찮았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바깥 활동이 줄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TV만 틀어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다 귀찮다. 이 말이 우울의 시작입니다.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나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미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람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필요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의욕이 꺼집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갑작스러운 정리입니다. 물건을 나눠줍니다. 통장을 정리합니다. 유언 이야기를 꺼냅니다. 미리 해두는 게 좋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도가 잦아지면 그건 준비일 수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치매와도 연결됩니다. 우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가 동반됩니다. 이때 가족은 오해합니다. 치매 시작인가? 하지만 실제로는 우울이 기억을 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 치료 후 기억이 회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울을 방치하면 뇌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나이 들어서 그래.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손주 등하교를 부탁하거나 집안일 일부를 맡기거나 결정을 함께 상의하는 것. 작은 역할이 존재감을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방향입니다. 왜 우울해? 이렇게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뭐야? 구체적인 질문은 마음을 엽니다. 노년의 우울은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면
자기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빈 공간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경제 상태를 걱정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챙깁니다. 하지만 감정 상태는 잘 묻지 않습니다. 요즘 행복해? 이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노인 우울증은 크게 울지 않습니다. 조용히 줄어듭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식사가 줄어들고,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너무 조용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 왜 몰랐을까?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역할이 줄어드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돈보다 관계입니다. 존중받는 느낌,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 이 두 가지가 유지되면 우울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요즘 다 의미 없다고 말하셨다면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도와달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노인 우울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부모님께 오늘 한 통 전화해 보세요. 안부만 묻지 말고 마음도 물어보세요. 요즘 제일 즐거운 게 뭐야?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3가지 외로움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늙지만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